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주말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새로 산 옷과 넥타이를 메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내랑 같이 오늘 강남에 갔다 왔는데 아내가 사줬습니다. 네, 다 이제 멋있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 나라들의 교육 목표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교육 목표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 또 여러 나라들의 교육 목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교육 목표를 정의할 때 어떤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딱 뭐 선을 봤어. 아니 소개팅을 해. 소개팅을 하는데 이제 남자 쪽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친구는 뭐 어떤 친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몇 가지 측면에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뭐 그 친구네 집은 엄청 잘 살아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야, 그 친구가 얼굴 예쁜 거는 둘째치고 엄청 착해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겠고, 세 번째로는 야, 그 친구가 성격은 별로 안 좋지만 얼굴은 엄청 예뻐, 혹은 그 친구 공부도 엄청 잘하고 능력도 있고 얼굴도 예뻐,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육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기 나는 가수다의 박미경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뭐 음정, 박자, 뭐 리듬,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얘기하는 거 있죠. 이 노래를 잘하는 거에 세 가지가 음정, 박자, 리듬 뭐 이런 거가 있겠죠. 뭐 그다음에 감정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교육의 목표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크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인지적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의적 영역이 있고, 세 번째로는 심동적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인지적 영역이라는 거는 인지라는 게 뭐죠? 인지, cognition이라는 거죠. 인지 뭐죠? 인지. 머리로 아는 거를 우리가 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 목표는 대부분 인지적 영역의 교육 목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영역의 교육 목표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얘기했죠? 정의적 영역이라고 했어요. 정의적이라는 게 뭘까? 정의라는 게. 여러분 정의가 뭐죠? 정의적 영역이라고 할 때 정의는 뭔가요? 정의가 저스티스인가요? 정의란 무엇인가 할 때 그 정의, 저스티스일까요? 그렇지 않죠. 정의는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거는 마음과 관련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의적 영역이라고 어떤 게 있냐면은 뭐 흥미, 태도, 아니면은 engaging in teaching 뭐 이런 거 있죠. 수업에 참여하는 막 몰입도, 참여하는 정도, 혹은 뭐 적성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그런 거를 이제 교육 목표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의적 영역이라는 그런 거고, 심동적 영역이라는 건 뭘까요? 심동적이라는 거는 신체의 숙달하고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머리로만 배우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학교에서 뭐 수학 문제 풀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거 말고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체육 시간에 보면은 배구를 하거나 아니면 테니스를 치거나 이런 거 여러분 다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남중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체육 시간엔 항상 뭐 무슨 제대로 된 체육을 배우기보다는 그냥 딱 공을 하나 던져주고 축구하러 가라, 뭐 농구하러 가라 이런 적이 훨씬 많았어요. 여중 여고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왔던 중고등학교에서는 거의 그런 식의 수업이 많았죠. 근데 이제 수행평가를 보면은 딱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배구공을 이렇게 딱 리시브 해가지고 어디까지 보내라, 딱 어느 지점까지 떨어뜨려라 이렇게 딱 정해주고, 어느 지점에 딱 떨어뜨리면 A, 그 지점에 못 떨어뜨리면 B,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있었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심동적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뭐라고 했죠? 첫 번째로는 인지적 영역, 두 번째로는 정의적 영역, 세 번째로는 심동적 영역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지적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머리에 관련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지적 영역에는 크게 뭐 지식, 이해력, 적용력, 분석력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지적인 행동들을 포함하는 건데, 이 블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블룸이라는 사람이 지식의 기능을 이제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눈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유아교육이 뭡니까? 딱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아교육을 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겠죠. 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한테도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겠죠. 조 교수님, 교육평가가 뭡니까? 이러면 제가 교육평가는 이런 거다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어떤 이제 노령의 교수님이 정말 뛰어난 대학자가 저한테 와서 이보게 조 교수, 교육평가가 뭔가 딱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아는 수준의 교육평가가 있지만 바로 대답하지 못하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교육평가를 안다, 교육평가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그 노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할까요? 그분이 아는 것과 제가 아는 것의 레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보단 내가 더 높은 레벨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교수님보다는 내가 더 낮은 레벨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중생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니 혹은 누나, 유아교육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겠죠. 유아교육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서 어린 그 유아들을 어떻게 교육할지에 초점을 둔 교육 방식이, 그 교육 체계가 유아교육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저나 아니면 우리 성은현 교수님이나 성소연 교수님이나 딱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누구야 유아교육이 뭐니? 이렇게 딱 물어봤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할 수 없겠죠. 막 머뭇머뭇하겠죠. 내가 아는 것이 수준이 우리 다른 교수님들보다 낮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교육이라는 그 지식이라는 것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여러분, 유아교육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정말 단순한 내용들이 있죠. 단순한 거에서 점점 더 복잡한 걸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려운 것으로 이제 가겠죠. 이 단계가 있다, 이거를 밝힌 사람이 블룸입니다. 밝혔다기보다는 그런 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했다고 보는 게 옳겠죠. 그래서 이 블룸 같은 경우에는 지식, 그러니까 인지적 영역이 총 6단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식, 단순히 이제 어떤 지식을 얻는 거죠. 여러분, 유아교육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유아교육 안에는 심리도 있고 교육 심리도 있고 교육 행정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교구 활용 이런 것들도 있고 교육 실습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식인 거죠. 그냥 외워서 알고 있는 지식, 그런 거. 흔히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한국 사람들이 단어를 많이 외우고 있는데 우선순위 영단어나 아니면 그 단어장에 나온 딱 그 단어 하나만 보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단어에 우리가 그 한국말의 정확한 뜻을 잘 모르지만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griculture, 이거 무슨 뜻이죠? 농경이란 뜻이잖아요. 농경. 그 농경이란 단어 뜻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agriculture는 농경 이렇게 외웠는데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막 커즈 이런 거, 야기하다, 야기하다 이렇게 딱 알고는 있는데 야기하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지? 막 하면은 헷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영어 단어 아는 게 많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아는 지식을 우리가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외워서 그냥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누가 물어볼 수 있겠죠. 제 친구 누군가한테, 저랑 같은 중고등학교 나온 친구한테 누가 물어볼 수 있겠죠. 너 조명근 알아?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저랑 안 친한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알긴 알아? 이렇게 대답하는 거 있죠. 학교 다니면서 이름은 들어본 적 있어, 얼굴은 본 적 있어 하는 그 수준? 그게 이제 지식이라는 거죠. 아까 그 어그리컬처 하니까 생각나는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중국인 유학생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대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뭐 밥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물어봤습니다. 보통 중국에서 유학을 오려면 어떤 친구들이 유학을 오냐 그랬더니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무슨 일 하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경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작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작을 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보통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하지 경작을 한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경작을 하시냐 그러면 farmer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agriculture? farmer?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폴리스래. 그래서 경찰이구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경찰이 아니라 공안이었어, 공안. 그래서 이렇게 유복한 집안의 자녀였다는 게 생각이 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여러분 단순한 지식이 있는 걸 넘어서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이해라고 합니다. 이해. 지식 다음 단계는 이해예요. 너 조명근 알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조명근에 대한 어떤 기억이나 만났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지식이고 저랑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같이 어떤 에피소드도 겪고 같이 뭐 소풍 가서 돌아다녔던 것도 있고 아니면 같이 뭐 좋아하는 여학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막 흑역사를 만들던 그런 순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까지 됐으면 이제 저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지식 다음에는 이해가 온다. 그 다음에는 뭘까요? 여러분 세 번째는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유아교육 이론에 대해서 배웠을 때 유아교육 이론을 딱 배울 수도 있지만 그 이론들을 머리로 외워서 쓸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서 이해까지 갔다 라고 한다면 어떤 사물의 어떤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그냥 단순히 내가 기억하는 거 말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이해를 넘어서서 그 세 번째 단계는 적용입니다. 적용. 여러분들이 유아교육에 대한 어떤 이론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적용을 한 다음에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적용을 한 다음에는 이 이론이 왜 이렇게 됐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4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식, 어떤 것에 대한 단순한 경험한 아이디어나 어떤 현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둔 거, 그거를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온 것을 우리가 이해라고 한다고 했죠. 이해.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걸 삶에다가 적용해보는 3단계가 적용. 네 번째는 이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분석.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마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명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학교를 같이 다녔어. 그러면 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죠. 쟤는 어떤 애였어. 학교 다닐 때 쟤 까불다가 선생님한테 많이 맞은 애였어. 이렇게 딱 머릿속에 이제 알고 있는 게 지식. 두 번째 이해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건데 쟤는 약간 관종기가 있어. 그렇게 딱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이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조명근이랑 친해지기 위해서는 약간 관종기가 있으니까 요런 부분을 잘해주면은 친해질 수 있겠다 하는 게 적용이죠. 저에 대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분석입니다. 분석. 저에 대해서 얘가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본 다음에 얘가 관종이라서 엄청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 되게 막 외향적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고 조금 막 내성적이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죠? 수줍음도 타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다섯 번째가 종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조명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종합을 해보는 거죠. 얘가 그냥 관종인 줄 알았는데 쑥스러움이 많은 관종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가 뭘까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게 생각나네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 세대신가요?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는 거? 귀요미? 홀덕이는 뭐 하는 거 있죠? 제가 이제 그 와이프랑 연애하던 초창기에 그게 이제 나왔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여섯 번째는 이제 평가입니다. 평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조명근은 이런 애니까 친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 아니면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게 좋겠다. 딱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지적 영역의 6가지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지적 영역이라는 것은 머리에 관련된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으로 6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단계 뭐라고 했었냐면 첫 번째 지식. 누군지 아는 거, 아이디어가 있는 거, 경험해본 거 단순. 두 번째가 이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거, 혹은 그 지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요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적용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적용해 보는 거. 세 번째, 네 번째는 분석하는 거죠. 적용한 걸 토대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종합을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잘게 쪼개는 거죠. 잘게 쪼개서 보는 거예요. 어디 부분에 어떤 게 있고, 어디 부분에 어떤 게 있고. 조명근이라는 사람이 인성 측면에서는 괜찮아. 얼굴은 별로야. 성격은 좋아. 뭐 돈은 없어. 쭉 6가지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이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쫙 나눠서 본 거를 가지고 합쳐서 보는 게 종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합쳐서 놓은 다음에 요거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생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 고2 때 이제 미적분을 배우는데 아무리 배워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 그때 이제 수학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랑 연배가 비슷한 나이가 많으신 이제 여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선생님, 정말 이 수학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이 그러면은 토요일날 우리 집으로 찾아와라. 그러면은 내가 이 수업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찾아갔죠. 친구랑 같이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이제 사과를 썰어주셨어요. 사과를 이렇게 썰어주시다가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명근아, 네가 지금 미분 적분을 몰라서 찾아왔지 않니? 선생님이 이 사과를 가지고 미적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사과를 딱 놓고 사과를 아주 얇게 딱 하나 써시는 거죠. 이게 뭘로 보이니? 사과로 보입니다. 아니 이놈아, 이 사과의 단면이 뭐로 보이니?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었어요. 원으로 보입니다. 그래, 이 아주 작은 원, 이 원의 넓이를 구하면 얼마지? 그래서 파이 r 제곱이니까 요 반지름을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랬더니 선생님이 맞다, 그렇게 해야 계산하면 된다. 그 다음 단면을 또 얇게 잘라서 요거는 어떻게 되니? 얼마입니다. 계속 그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아주 사과를 잘게 자르더니 이렇게 잘게 자르는 게 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자른 사과들을 다시 착착착 쌓아서 원래 사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이 얇은 사과들을 다시 쌓아서 올리는 게 적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딱 듣고 나니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미분이라는 거는 얇게 자르는 거, 적분이라는 거는 그 자른 것들을 합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분석이랑 종합, 이게 한 세트라는 거죠. 분석은 잘게 쪼개서 하나하나씩 보고, 그 다음에 종합이라는 거는 요걸 다 합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보다 종합이 더 높은 단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의적 영역의 교육 목표인데요. 정의적 영역의 교육 목표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계단 형태로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감수라는 겁니다. 감수. 이 단어만 들으면 이제 어려운데 영어로 보는 게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우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receiving입니다. receiving. 배구할 때 받는 거 뭐라고 하죠? 리시브 한다고 하잖아요. 받는 거. 뭔가를 탁 왔을 때 머릿속에 띵 받아들이는 그 느낌, 그것을 우리가 감수라고 합니다. receiving. 현상, 어떤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 주의를 기울이는 거, 그거를 우리가 감수라고 합니다. 띵 감수가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responding이라고 하죠. respond. 그 respond 한다는 거는 뭐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가치화예요. 가치화. 요것이 가치가 있는 건지를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수업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수업에서 친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과학의 가치,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겠죠. 과학의 가치라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과학을 배웠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또 있겠지만 어떤 자연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들을 배우는 것에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 수 있죠? 이것이 어떤 나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어떤 자연이라는 것을 통찰하는 어떤 관통하는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과학을 배우는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그 가치화라는 거는 요런 부분이라는 거죠. 과학의 가치를 어떤 거라고 이제 매기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과학의 가치화. 세 번째 단계가 가치화라는 거죠. 네 번째는 조직입니다. 조직.
우리가 이제 가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매기잖아요. 이거는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쭉 매겨요. 여러분 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인생에 몇 번째 가치가 있죠? 어떤 학생들은 막 첫 번째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고, 첫 번째까지는 아니고 너무 속물 같고 한 두세 번째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라는 학생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과연 진짜로 돈이 첫 번째 가치라면,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가족도 돈 때문에 버릴 수 있고 사랑도 돈 때문에 버릴 수 있고 그렇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에이 그건 아니죠.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직이라는 겁니다. 가치를 매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 가치를 매긴 것들의 순서를 정하는 일, 이걸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이라는 게 무슨 그 조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순서를 매긴다는 거죠. 여러 가치들이 있으면 그 가치에 어느 거 위에 어느 게 올라와 있고 이런 것들을 매기는 것을 우리가 가치라고 이야기한다. 조직이라고 얘기한다. 그거를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 체계를 나한테 체화하는 거, 그거를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인 인격화라고 합니다. 체화 혹은 인격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 세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돈보다 정의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와야 된다. 이런 명제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랑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제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은 날마다 이제 교회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세상 속에서 남들보다 더 손해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남들이 봐야 할 손해를 제가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이렇게 기도하고 남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삶 속에서는 막 기도할 때는 희생, 봉사 이렇게 얘기하다가 운전하면서 앞차가 딱 끼어들어. 그러면은 막 빡 누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다른 차가 끼어드는 것도 양보하지 못하면서 삶 속에서 주님 양보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중적이죠. 아직 그 인격화가 안 된 거죠. 근데 말로는, 입으로는 막 생각으로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야기하지만 아직 제 안에 이제 체화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런 거 여기까지가 돼야 마지막 단계까지 오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의적 영역에는 이렇게 다섯 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재밌는 얘기가 생각나는데, 저랑 이제 친하게 지내던 형이 있어요. 대학 다닐 때. 그 형은 몇 학번이지? 00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하면은 한 40살 정도 됐겠죠. 근데 그 형이 이제 그 27살 땐가? 저희 학교 나왔는데,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